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16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팩터 그룹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팩터 그룹이 정의되기 위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조건들이 왜 등장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팩터 그룹의 몇 가지 중요한 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호모모르피즘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호모모르피즘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은 각 점마다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원소를 하나 가져와야 되니까 이미지에서 원소를 하나 가져온다는 얘기는 정의역에서 원소를 하나 가져오고 그러면 그거의 함수값이 하나 생기죠. 그런 다음에 얘의 인버스 이미지 파이 인버스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가 뭐였냐면은 정의역에 있는 점들 중에서 뭐 x라고 쓸까요? 정의역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함수값을 계산했더니 요 안에 들어가는 요 녀석 얘랑 같아지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선 파이 a네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a와 함수값이 같은 녀석들을 모아놓은 게 인버스 이미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호모모르피즘이면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네, 레프트 코셋으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커널 파이에 레프트 코셋으로 주어집니다. 커널 파이는 뭐였어? 예, 커널 파이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함수값이 항등원이 되는 이런 게 커널 파이였죠. 근데 우리가 호모모르피즘은 항등원을 항등원으로 보낸다. 뭐 여기서 G의 항등원과 G 프라임의 항등원을 한번 구분해 줄까요? 잠깐? 예, 구별해서 프라임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항등원은 항등원으로 보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호모모르피즘은.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커널이라는 거는 항등원과 함수값이 같은 녀석들. 그러니까 뭐 인버스 이미지 입장에서 쓰면 뭐예요? 인버스 이미지 파이의 2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물론, 그러니까 커널 파이도 물론 레프트 코셋입니다. 항등원을 연산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난 우리한테 재미난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어진 집합 G를 우리가 쪼개서 쓸 수 있어요. 이 함수값의 인버스 이미지에 따라서. 어떻게 쪼개서 씁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있으면 요 파이에 의해서 파이 A라는 점으로 가겠죠? 그러면 함수값이 A랑 같은 것들을 다 모아놔요. 그럼 어떤 부분이 하나 생길 겁니다. 요런 일부분이 요 점 파이 A로 다 갑니다. 비슷하게 그럼 여기 뭐 다른 점 요 바깥에 B라는 점이 있었다면 요 B라는 점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파이 B라는 점으로 갈 테고, 그러면 함수값이 파이 B랑 같아지는 점들을 또 다 모아놔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요 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집합 G를 쪼개서 쓸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중간쯤에 넣어볼까요? 예, 그 중에 하나 커널 파이가 있죠. 왜냐면 항등원은 항등원으로 가죠. 항등원은 항등원으로 가니까 우리가 항등원으로 가는 점들을 다 모아놔요. 요 점으로 가는 함수값이 항등원과 같아지는 점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걔도 어떤 부분을 이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집합이 쪼개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으면 G에서 이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으면 이게 파티션이 됩니다. 칸이 좀 모자르니까 옆으로 살짝 옮길게요. G 위에 파티션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G를 겹치지 않는 영역들로 완전히 쪼갤 수 있어요. 좀 더 풀어서 쓰면은 G를 영역으로 완전히 덮을 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더 있습니까? 얘네들은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똑같거나 또는 아예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1번, 2번 성질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녀석을 파티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뭐 그림은 옆에 있는 저런 그림입니다. 어느 하는 일부 전체가 하나의 점에 대응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럼 보세요. 재미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관찰이 있고, 이 관찰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레프트 코셋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을 하나 생각해 보죠. 이 집합과 왼쪽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정확하게 대응이 되느냐, 함수값들 모아놓은, 함수값이 G' 전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아마 일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미지 파이라고 쓰기로 했었나요? 네. 파이의 이미지들, 뭐 우리말로 치역이라고 부르는 파이의 치역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요. 옆에 그림에 보시듯이 왼쪽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오른쪽에 있는 한 점하고 딱딱 대응이 됩니다. 뭐 그림으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뭐 이렇게 생긴 주황색 덩어리랑 뭐 왼쪽에 보면은 이런 덩어리들이 모여 있잖아요. 노란색 덩어리도 있네요. 이런 부분 집합도 있죠. 이렇게 생긴 이런 부분 집합, 얘네들이 모여 있는 게 위에 있는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렇게 생긴 분홍색 집합도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런 집합들이 있고, 얘가 이제 요 집합이죠. 오른쪽은 함수값들 모아놓은 거예요. 뭐 파이 A, 뭐 파이 E 또는 파이 B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둘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칠했으니까 뭐 여기서도 굳이 한번 칠해볼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왼쪽 집합과, 왼쪽은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과 오른쪽에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지지난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정도에 봤던 중요한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찰의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인버스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명제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네, 레프트 코셋을 모아놓은 어떤 집합과 이미지를 모아놓은 집합 사이 1대1 대응 관계가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결과가 뭐였죠? 호모모르피즘은 모든 걸 보존합니다. 따라서 서브그룹도 건너가면 서브그룹. G 자기 자신은 G 자신의 서브그룹이니까 건너간 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도 서브그룹, G'의 서브그룹이 됩니다. 중요한 결과였는데, 다시 말하면 뭐 G'은 일단 잠깐 날려버리고 이거 자기 자신이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파이 자신이 그룹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되는 녀석과 1대1 대응 관계인 어떤 또 다른 집합이 있어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름을 달리 붙이는 거예요. 파이 A라는 이렇게 이름 붙일 것을 우리가 요 주황색 덩어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파이 E 항등원이었죠. 여기서는 요 E' 대신에 요 노란색 덩어리라고 이름을 달리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름만 달리 붙이는 거니까 원래 이미지 파이가 갖고 있던 연산 구조를 그대로 흉내내서 왼쪽에도 연산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가서 우리 뒷페이지에서 연산을 어떻게 줬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놔보죠. 아이고, 쓸데없는 거 복사가 돼서 왔네요. 자, 얘도 필요 없으니까 얘도 지우겠습니다. 자, 연산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주황색 덩어리랑 요 부분 집합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노란색은 왠지 항등원 같으니까 요 분홍색 덩어리, 요 두 덩어리를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우리 보통 연산 기호 안 쓰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산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보세요. 요 주황색 덩어리는 뭐에 대응됩니까? 원래 그룹이었던 녀석으로 되돌아보면 파이 A에 대응돼요. 요 주황색 맨날 이름을 잘못 말하네요. 이게 무슨 색? 분홍색이죠. 이 분홍색 덩어리는 뭐에 대응됐어요? 파이 B에 대응됐어요. 그런데 이미지 파이에서는 연산이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요 둘의 연산이 파이의 AB로 연산이 정의가 돼요. 호모모르피즘이었으니까. 그래서 파이 A랑 파이 B를 연산해서 다시 이미지에 있는 원소를 만들 수 있었죠. 파이가 호모모르피즘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연산을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무언가 파이 AB에 대응하는 어떤 부분 집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앞에 거 얘도 한번 뺏겨 볼까요? 얘도 건너편으로 뺏겨 오겠습니다. 파이 AB니까 AB라는 점이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AB라는 점은 전부 다 파이 AB라는 곳으로 함수값이 갈 겁니다. 파이 AB라는 점으로. 다 이렇게 갈 거니까 요 파이 AB에 대응하는 레프트 코셋이 또 있겠죠. 요 점으로 전부 다 가는 함수값이 AB랑 같은 이런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어요? 요 녀석. 요 집합으로. 요 집합이 이제 요 안에도 들어있을 테니까 얘로 정의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거니까 그냥 원래 이름의 연산 그대로 이름 바꾼 녀석들의 연산을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칠하고 있을 순 없죠. 예.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안 될 건 없는데 아이고 이거 컴퓨터로 이거 뭐 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난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요 레프트 콧에다 이름을 좀 붙여보죠. 이미 붙이는 방법 우리 알고 있습니다. 레프트 콧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은 B가 들어있으니까 커널 파이에다가 B를 연산해주면 왼쪽에다가 연산을 해주면 B가 들어있는 어떤 레프트 콧이 하나 만들어지죠. 얘는 A가 들어있는 레프트 콧이고 얘는 AB를 커널 파이에 연산해주면 AB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부분 집합이 하나 나올 겁니다. 왜냐면 커널 파이에는 항등원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바꿔서 그림으로 하지 말고 수식으로 해봅시다. 주황색이 A 커널 파이라는 집합이었어요. 주황색에 있는 모든 원소는 커널 파이에 A를 연산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분홍색은 그쵸 B를 연산해서 만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요 둘을 뭐 괄호 치지 말까요? 귀찮으니까. 둘을 연산한 걸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 AB죠. 예. AB가 들어있는 레프트 콧셋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예. 전전 시간 정도에 이 레프트 콧셋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이 다시 그룹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체크해 보세요. 항등원은 무엇일지, 그러니까 결합 법칙을 만족하는지, 항등원은 무엇인지, 역원은 무엇인지. 이거를 흉내 내보자는 거예요. 그게 팩터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 뺏겨가 볼게요. 요만큼 이제 그림 당분간은 그림 안 그리기. 좀 이따 뭐 혹시 필요하면. 자, 그래서 이 14절의 목표는 흉내내기예요. 뭘 흉내낼 거냐? 방금 전에 했던 화면이 넘어가서 금세 까먹으셨죠? 예, 얘를 흉내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흉내낼 거냐? 커널 파이라는 어떤 부분 집합이 하나 있고 걔를 가지고 레프트 콧셋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습니다. 서브 그룹을 하나 가져올게요. 커널 파이의 역할을. 그런 다음에 뭐를 할 거냐? 얘를 가지고 레프트 콧셋을 만듭니다. 레프트 콧셋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하나 생각해보죠. AH라고 하는 G에 있는 원소를 H에다가 연산을 해서 레프트 콧셋들을 다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그룹을 만들어야 되니까 연산을 정의해야 되겠죠?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흉내예요. 흉내내기라 그랬으니까 A, H와 BH의 연산을 어떻게 정의해요? AB의 H.
그러니까 AB의 왼쪽에 H의 왼쪽에 AB라는 원소를 연산해서 만든 부분 집합으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룹이 되면 좋겠죠. 똑같이 흉내를 내고 싶으니까 이 레프트 코세트를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이 그룹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연산에 대해서? 요 연산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될까? 그대로 커널 파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임의의 서브그룹에 대해서 그대로 흉내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 관심사입니다. 이게 되면 좋겠는데 제가 앞에 커널 파일 때는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룹이 실제로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룹이 되면 좋겠어 하고 좀 약하게 접근하고 있죠. 왠지 아시겠죠?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답은 NO. 안 돼요. 근데 실제로 한번 이거는 체크해 보세요. 결합법칙 체크해 보죠. 어소시에이티브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 개를 연달아 연산을 할 건데, 그럼 우리가 두 개씩 연산하는 법만 아니까 앞에 거 연산한 거랑 세 개를 연달아 연산을 하는데 뒤에 거 먼저 한 거랑 같아지는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죠. 답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크해 보세요. 예,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거든요. 항등원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 레프트 코셋에다가 무언가 연산을 해서 또는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연산을 해서 다시 원래 처음 원소가 나오게 하는 이런 원소가 저 레프트 코셋들 모아놓은 집합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돼야 될지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답은 yes예요. 있습니다. 보세요. 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저 네모에 들어갈 게 어떻게 생긴 녀석이에요? 네, 무언가 H. 왜냐면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에서 항등원이니까 항등원 역할을 할 것도 이런 꼴로 생겨야겠죠? H의 왼쪽에 무언가를 연산해준 형태로. 근데 얘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얘가 AH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연산은 어떻게 정의했어요? 앞에 있는 것끼리 떼서 이렇게 연산을 정의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예, 보시면은 AX가 A가 되면 좋겠죠? AX가 A가 되게 하는 X 어떻게 찾아요? 예, 뭐 방정식 풀어도 되고. 예. 항등원이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게 항등원이라고요. 항등원을 포함하고 있는 레프트 코셋. 그러니까 뭐 항등원은 연산하는 만하니까 H 자기 자신이 항등원 역할을 합니다. 커널 파이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커널 파이가 항등원 역할을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거는요. 그러면은 느낌 오시나요? 무언가 연산을 해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이렇게 되는 레프트 코셋을 찾아야 돼요. 그럼 보면 위에서 항등원 역할을 하는 게 항등원의 레프트 코셋이었으면 여건 역할을 하는 건 그쵸, 여건의 레프트 코셋이겠죠. 여건을 H의 왼쪽에다 연산해줘.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H 나옵니다. 뭐야? 안 된다 그랬는데? 그룹 안 된다 그랬는데요.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 다 되네요. 응? 그룹의 세 가지 조건이 이거 아니었던가요?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 뭐가 문제죠? 안 된다 그랬는데. 되는 건가? 아닙니다. 안 돼요. 빼먹은 게 있어요. 제가 커널 파이 얘기할 때도 은근슬쩍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체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브그룹의 레프트 코셋들은 그룹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칸이 지금 좀 없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좀 아래로 내리고 뭘 해야 되느냐? 예, 여기 뭔가 체크해야 될 게 0번이라고 할까요? 결합법칙을 1번, 항등원을 2번, 여건을 3번이라고 하면 0번 체크해야 될 0순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일단 써놓고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죠. 앞으로 대수학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숨겨진 질문입니다. Well defined. 잘 정의되었나? 잘 정의되었다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예를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가져온 예는 S3예요. D3, 뭐 S3. 뭐 이건 좋은 예는 아니니까 안 되는 예니까 논 이그젠플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S3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뭐 D3라고 쓰는 게 우리 책에 좀 더 좋겠네요. D3, 그래서 0도 회전, 120도 회전, 우리 삼각형의 대칭군이니까요. 240도 회전, 그 다음에 요 선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선에 대한 대칭 이동, 선 대칭, 마지막으로 요 가로지르는 선에 대한 대칭 이동. 그래갖고 D3는 이렇게 6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그림 그려가면서 연산할 거 아니니까 이름을 붙여보죠. 이름 바꾸기, 로1, 로2, 로2, 그 다음에 이걸 뮤1, 미러라고 의미해서 뮤3 이렇게 해서 6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게 D3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서브그룹을 하나 가져올 건데요. 제가 최대한 안 좋은 서브그룹 하나 가져올게요. 안 좋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곧 보실 겁니다. 뭐냐면 뮤1 하나로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그룹을 가져와 보죠. 그러니까 뮤1을 계속 연산을 하는 거예요. 뮤1을 계속 연산하면 한 번 뒤집은 걸 또 뒤집으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항등사상이죠. 그러니까 얘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항등사상이랑 뮤1이랑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앞에서 했던 걸 반복하고 싶어요. 레프트 코세트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컴퓨터해 보냐면 모든 레프트 코세트를 다 계산해 보죠. D3에서. 자, 강의 멈춰놓고 한 5분, 5분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10분 동안 모든 레프트 코세트를 한번 다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대수학은 계산이에요. 엘제브라라는 게 계산이잖아요. 계산하는 거 잘 하실 수 있어야 대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네, 계산해 보셨나요? 네, 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레프트 코셋이라는 건 정의가 뭐였어요? H 왼쪽에 무언가를 연산해 준 것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연산해 줄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죠. 로제로를 연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H에다가 로제로 연산하고 뮤1에다가도 로제로 연산하고 이렇게 한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계산을 해봅시다. 연산한 모양 그대로 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뭐예요? 로제로는 항등사상이었으니까 연산 하나만 하죠. 로제로 뮤1. 오케이. 하나 계산 끝났습니다. 로제로 했으니까 이번엔 로1을 해볼까요? 네, 로1 H를 해보죠. 그럼 뭐예요? 여기에 로제로 뮤1이 있으니까 왼쪽에다 다 로1을 연산해 줍니다. 로1, 그 다음에 로1 뮤1.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한번 다 계산을 해봅시다. 로제로는 항등사상이니까 연산 하나 많아. 그러니까 로1만 남고요. 이번엔 로1하고 뮤1을 연산해 줘야 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 귀퉁이에다가 네, 아래쪽에다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로제로 뮤1인데 로1 뮤1이죠. 얘는 함수의 합성입니다. 합성이니까 뮤1부터 연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우리 그냥 삼각형 그림은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숫자 붙이기로 했었죠. 꼭지점에다가. 그래서 뮤1을 먼저 보내요. 뮤1으로 먼저 보내면 뮤1은 요거에 대한 대칭이네요. 요 선대칭이니까 삼각형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요? 네, 1은 그대로고 3하고 2가 자리를 바꾸죠. 그 다음에 로1으로, 로1은 120도 회전,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 120도 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돌아갈 텐데 1이 여기로 오고 3이 여기로 오고 2가 여기로 오죠. 이렇게 한꺼번에 간 게 그럼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간 거는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네, 구별하기 쉽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간 건 뭡니까? 네, 요 선에 대한 대칭이죠. 그러면 1하고 2만 자리 바꿈 하잖아요. 그러니까 μ3네요. μ3라고 그랬죠. 여기가 μ3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로트를 해볼까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로제로랑 μ1의 왼쪽에 로트를 각각 연산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계산을 해봅시다. 로제로는 항등사상이니까 항등원이죠. 연산 하나 많아 로트가 나오고, 로트 μ1을 계산해줘야 돼요. 이거 제가 또 할 필요 없죠. 밑에 연산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그대로 흉내내서 로트 μ1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걸 계산해 보는 게 연습이에요. 그러면 μ2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휴, 이제 3개밖에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로제로 했고, 로원 했고, 로트 했고, 아휴. 3개 더 남았습니다. 아휴,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μ1 한 거는 얘랑 똑같아요. μ3 한 거는 얘랑 똑같고요. μ2 한 거는 얘랑 똑같습니다. 앞에 그 2개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D3를 레프트 코셋들로 만들면 레프트 코셋이 몇 개가 생겨요? 하나, 둘, 셋. 3개가 생깁니다. 근데 레프트 코셋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파티션을 준다 그랬죠? 한번 그려볼까요? 3조각으로 쪼개져요. 딱 모양 좋게 이렇게 쪼개보죠. 딱 3조각으로 쪼개집니다. 원래 그룹 H, 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예. 로제로 μ1이 원래 H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로제로랑 μ1을 포함하고 있는 레프트 코셋 하나랑, 그 다음에 로원 μ3를 포함하고 있는 레프트 코셋 하나, 그 다음에 로트 μ2를 포함하고 있는 레프트 코셋 하나. 예, 이렇게 3개의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아까처럼 색깔을 좀 칠해볼까요? 뭐 보기 좋게. 그래서 이런 조각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조각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조각 하나. 그래서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 우리가 뭐 기호로는 뭐 이렇게 썼었잖아요. 얘가 우리 상황에서 뭐냐? 저 3개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집합 하나,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부분집합 하나,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부분집합 하나. 이 3개의 부분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레프트 코셋을 모아놓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뭐 주황색하고 분홍색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연산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은 이 녀석, 여기 칸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지. 중요한 순간이니까 옆으로 조금 밀고선 가져올게요. 요거는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는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이 주황색이랑 좀 밑에다 할게요. 왜 하는지는 곧 보시면 압니다. 이 주황색 덩어리랑, 그러니까 고급 용어를 써볼까요? 네, 주황색 레프트 코셋이랑 이 분홍색 말을 왜 맨날 거꾸로 하죠? 분홍색 레프트 코셋이랑 이 주황색 레프트 코셋을 연산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이건 정의였어요. 자, 원래대로라면은 앞에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연산하기로 했어요. 이게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되고 그 레프트 코셋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 만들어낸 그 원소까지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되돌아가 봅시다. 얘는 어떻게 만들었었죠? 여기 앞에 주황색이 어떤 거였더라? 분홍색이 로원 μ3. 얘가 분홍색이에요. 주황색은 뭐죠? 주황색은 로트 뮤트.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로원 H, 얘는 로트 H예요. 그쵸? 그럼 이거를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 붙어 있는 녀석을 먼저 떼서 연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원하고 로트를 연산을 해서 걔를 가지고 레프트 코셋을 만든 걸로 정의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정의하라 그랬어요.
로1하고 로2 계산하면 뭐 나오는지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120도 돌리고 240도 돌리면 360도 돌린 거 원래대로네요. 예. 로0 H. 그러니까 뭘로 보내란 얘기냐? 로0 H, 로0 H는 H죠? 예, 노란색이네요. 로0 H는 노란색이니까 얘는 노란색 덩어리로 정의를 해라. 이 노란색.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주황색 덩어리와 주황색 레프트 코셋과 분홍색부터 죄송해요. 거꾸로 말하죠. 분홍색 레프트 코셋과 주황색 레프트 코셋을 연산한 결과를 노란색 레프트 코셋으로 줘라. 이거예요. 이게 앞에서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주황색 레프트 코셋, 분홍색 레프트 코셋을 만드는 방법이 로1을 연산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보세요. 뮤3를 연산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 주황색 레프트 코셋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로2를 H에 연산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뮤2를 연산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분홍색이 뮤3H도 된다고요. 이 주황색이 뮤2H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을 연산한 걸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었어요?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A와 B를 떼서 먼저 연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먼저 떼서 그러니까 뮤3랑 뮤2를 먼저 떼서 연산하고 걔를 가지고 레프트 코셋을 만들라고 앞에서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럼 뮤3, 뮤2, 뮤3 연산을 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 실제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만큼 연산을 하면은 그게 정확하게 제가 미리 연산을 해봤는데 로1이 나옵니다. 요만큼이나. 이렇게 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로1 H는 뭡니까? 로1 H는 여기 그림을 보면은 분홍색이에요. 이거 칸이 이거 좀 작게 축소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축소를 해봅시다. 이거 너무 축소했네. 얘는 얘인데 얘는 뭐가 나와요? 얘는 주황색이에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지 아시겠어요? 이 둘이 서로 달라요. 이거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빨간색으로 써보죠. 확실히 눈에. 빨간색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레프트 코셋은 항상 어떤 부분 집합으로 일정하게 있어요. 그냥 조각이에요. 부분 집합. 근데 그 조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얘는 일정해요. 그런데 조각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연산한 거를 뭘로 정의해야 돼요? 노란색으로 정의해야 돼요? 아니면 분홍색으로 정의해야 돼요? 정의할 방법이 없어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일정한데 걔네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얘네들은 일정한데 얘네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의대로 해봐야 다른 결과가 나와요. 뭐예요? 정의가 잘못된 거죠. 이른바 well-defined가 아닙니다.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 레프트 코셋은 하나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가 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항연산의 정의입니다. 이항연산이려면 계산한 결과가 딱 하나로 딱 나와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잘못된 결과입니다. 잘못 정의를 한 거고 따라서 이항연산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0으로 나누는 것처럼 정의할 수 없는 걸 정의하려고 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커널 파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흉내낼 수가 뭐예요?
우리 커널 파이에 대해서도 웰 디파인드 체크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라면 커널 파이에서 대해서도 웰 디파인드를 체크했어야 됐나? 아니요. 그것도 미묘한 문제인데 우리 커널 파이의 연산은 이미지 파이의 연산을 그대로 흉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파이는 원래부터 1대1 원래부터 그룹이었고, 그러니까 커널 파이에 대해서는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웰 디파인드를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지 파이 원래부터 그룹이었던 것의 연산을 그대로 흉내낸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H, 임의의 그룹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 뭐 1대1 대응할 만한 뭔가가 없죠. 지금 우리 없이 그냥 레프트 코셋만 그대로 갖고 연산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웰 디파인드를 반드시 체크했어야 됐고, 안타깝게도 이 예에 대해서는 웰 디파인드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레프트 코셋 모아놓은 이 녀석 D3에서 그룹이 아니에요. 뭐 물론 그룹이 되도록 어떻게 연산을 잘 다른 식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커널 파이에서 일어났던 그거를 그대로 흉내낸 그 연산은 정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따라서 이항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집합은 이런 계산법에 대해서는 그룹이 되질 않아요. 연산이 아니니까.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뭔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뭘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이 이항연산, 이 이항연산이 잘 정의될 때가 언제냐? 그거죠.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봤던 예에서는 안 되니까 조건이 뭘까? 얘가 잘 정의될, 이 이항연산이 잘 정의될 조건은 무엇인가? 그 조건을 파고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혹시 있으면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서브 그룹에 대해서만 레프트 코셋들을 그룹으로 만들면 될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이항연산이 웰 디파인드 될 조건이 무엇인지 좀 파고들고, 어떤 서브 그룹들이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지 다양한 예들과 팩터 그룹의 구체적인 계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죠.